안녕하세요, YJ 용달입니다.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항동 7가에서 짐을 실었고요. 하차지는 어김없이 경기도 파주 성석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인가요? 성석동이? 저희 맨날 오는데도 헷갈리는 게 파주, 일산, 동구 여기가 그냥 다 같은 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경기도 일산, 동구, 성석동이겠죠. 그래서 지금 성석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스는요 24개고요 무게는 한 60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스 하나하나가 아주 단단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저기 실을 때 무거워가지고 조금 애를 먹긴 했는데 그렇게 뭐 고난이도의 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 병원에, 제가 뭐 병원에 자주 가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간을 좀 보냈고요. 내과에 갔는데 생각보다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싸리 그냥 집에서 밥 먹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많이 해봐야 2탕? 3탕? 두 탕도 뭐 많이 한 거죠. 근데 요 지금 잡은 콜이 단가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콜만 해도 오늘 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좀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아시는 그 기사님이, 1톤 기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주 통화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기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천 항에서 그 경기도 광명 가는 거 이제 4만원짜리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차지에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내려주는데 하차지 사장이 너무 운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용달 기사는 4만원 받고 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인천항에서 광명까지 7만원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선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알선소에서 7만원을 받아서 중간에 수수료 3만원 챙기고 그리고 기사한테 4만원 주고 거의 뭐 이거 뭐 6대4 아닌가요? 알선소가 4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사가 6 먹고. 근데 7만원에 수수료 3만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용달 우림이 다 올랐다, 오른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건 보내는 화주들은 예전보다 한 1만원에서 2만원은 더 비싸게 주고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용달 기사들한테 돌아오는 운임은 예전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깎였다.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만 많이 더 올랐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법제화 시켜가지고 수수료를 이제 몇 프로만 딱 먹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수수료 요율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성이 참 적당하다고 보는데, 인성도 좀 장난을 많이 치죠. 장난을 좀 많이 치긴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15%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가봐야 20% 정도? 20%도 좀 많다 생각하고 수수료 15% 정도만 가져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중간에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아, 중간에 수수료 너무 많이 챙겨 먹는구나. 그리고 운임은 올랐는데 중간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는 너무 적은 금액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니까 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허탈한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저기 화물 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요런 거를 좀 고쳐 나갈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이 보이지가 않네요. 예.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콜 내려주고요. 예.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일산 덕양구에서 실었고요. 성석동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하차지는 인천 서구 북항 가는 겁니다. 물건 싣고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간대발이를 하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물건 상차한 거는요, 중고 TV 4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고 TV를 다시 이제 내파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와봤던 곳이거든요. 그전에는 남자 직원이 있어가지고 남자 직원하고 둘이 같이 실었었는데, 지금 TV가 지금 85인치 짜리가 2개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한 40인치 같고 하나는 6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5인치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박스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여기 창고에 남자 직원이 없어가지고 여자 직원이 나갔는데, 여자 직원이 조그매요. 그리고 삐짝 말라가지고 힘도 못쓰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들어가지고 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들어서 실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꼭 다칠 것 같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잘 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TV가 길다 보니까 가로로는 못 싣고 세로로 이제 4개를 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 넘어갈까봐 좀 위험성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물망을 치고, 그리고 넘어가지 않게 한 4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가로로 이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물망 뒤쪽이 비어있는 곳을 당겨줘서 그물망이 TV를 잡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실었습니다. 여기 아가씨 같은 경우는, 아가씨가 하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실을 때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마지막 한 개를 대각선으로 놓고 해가지고 싣고 가시는데, 그렇게 실으시는 게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내 방식대로 실어서 가겠다, 굳이 그렇게 실을 필요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싣고 가는데, 지금 뒤쪽에 운전석 쪽에 뒤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아니라 운전석 앞쪽에 이제 백미러가 있고, 그리고 뒤에가 이제 유리로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뭐 전혀 흔들림도 없고 안정적으로 잘 실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내려주고요. 복귀짐이 있을지 없을지, 관내발이가 하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요거 내려주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콜이 지금 막 엄청 없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래서 콜이 없는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짧은 경험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려주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을 내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콜을 잡을 만한 게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벌써 시간도 벌써 어둑어둑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콜이 이제 없어지는 비수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콜이 없다고 해가지고 콜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경기도 남양주 이런 데나 아니면 양주, 가평 이런 데는 콜이 항상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콜들은 좀 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선호하는 콜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콜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진짜 완전히 그날 하루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이 안 나오는 지역이 콜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잡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이 잘 나오는 지역으로 어떻게든 옮겨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 나오는 지역 바로 옆 지역이다,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이런 데다, 그러면은 좀 그 근처로 가는 근방에 있는 콜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물건을 내려주고 바로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물건을 좀 실어야지, 콜이 안 나오는 지역에 계속 있으면은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콜이 이제 많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일을 나왔는데 콜이 안 나오니까 이게 기름값 빼고 얼마 안 남는다. 그래서 일을 이제 그 다음날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고 또 그 다음날도 또 안 나오게 되고, 콜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콜바리 인생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콜이 없더라도 운이 좋으면은 어쩔 때는 4탕도 할 수 있고, 그 운이 나쁘면은 한 탕만 하고 아니면 또 2탕만 하고 집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없다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으면은 이게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도 나와가지고 꾸준하게 일을 해야지 이게 이제 일을 많이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해서 집에 그냥 계속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1탕 2탕이라도 해서 꾸준하게 그 일 없는 상황에 적응을 해가면서 일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큰 노하우는 아니죠. 근데 큰 노하우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서 한 달 매출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일 없을 때 좀 신경 써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 가족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